안녕하세요. 스크래치로 배우는 알고리즘과 자료 구조 수업을 진행하게 된 전흥성입니다. 여러분은 점프게임, 위로 찾기, 벽돌 깨기 같은 다양한 게임을 만들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만들진 않고 게임만 해보셨나요? 원하는 도형, 그래프를 그리거나 수학 문제를 혹은 공식을 자동으로 풀어주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어떨까요? 이번 수업에 모두 배울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코딩을 해보신 분도 계실 테고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스크래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수학 원리뿐만 아니라 컴퓨터에서 자주 사용하는 알고리즘과 자료 구조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스크래치는 전 세계 150개국 이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로서 미국민과학재단의 지원을 받아 MIT 미디어랩에서 학생들이 쉽고 재미있게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복잡하고 긴 명령이 아니라 단순한 명령 블록으로 프로그램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배우기 쉽게 단순화되어 있지만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기능은 물론이고 이벤트, 리스트 등 코딩의 다양한 기술도 지원합니다. 스크래치를 통해 간단한 동작뿐만 아니라 다소 복잡한 프로그래밍 알고리즘의 학습 기회를 제공하며 나에게 필요한 코딩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스크래치 수업을 진행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스크래치를 강의하고 있는 전흥정입니다. 오늘은 8차 시 제기 호출을 이용한 계산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 시간에는 어떤 수업을 했었나요? 그림판을 만들어 보았죠? 그림판에서 펜 기능을 추가해서 그림을 그리고 펜의 다양한 속성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펜 굵기, 펜 색깔, 그리고 도장 찍기까지 한번 알아보았고요. 오늘 이용할 제기호출 계산은요. 제기호출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 거고요. 1부터 10까지 더하기 홀수만 더하기 7 팩토리얼 계산하기 그리고 시에르핀스키 삼각형 그리기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일단 제기호출이라고 하는 것은 내부에서 함수가 다시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행위를 제기호출이라고 합니다. 이 죄기호출을 사용하며 복잡한 것도 아주 간단하면서도 논리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어서 다양하게 이용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계속 증가되는 값이 규칙적일 때 그 1 더하기 1 한 값을 다시 불러서 또 증가, 그 값을 다시 불러서 증가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자기 자신을 다시 계속 불러내는 것들이 1부터 10까지 더하는 거, 7 팩토리얼도 계속 자기 수를 곱해서 늘려가는 거, 그리고 히노이탑도 이렇게 쌓은 거를 다시 옮겨서 다시 쌓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코딩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1부터 10까지 더하기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부터 10까지 더하는 계산을 하기 전에 순서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면 증가값과 합계를 0으로 만들어주고 반복해서 증가값을 주고 합계에다가 그 증가된 증가값을 더해서 다시 합계에 넣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합계 출력을 하는 거는 말하기로 출력을 하고 종료하게 됩니다. 그러면 코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도 나중에 빼주면 되겠네요. 자, 클릭했을 때, 자, 변수를 증가값과 합계, 제가 미리 만들어 놓았습니다. 증가값과 합계, 변수 만들어 주시고요. 증가값은 0으로, 우리 항상 변수를 만들면
초기화해 줘야 된다라고 설명을 계속했습니다. 자, 초기 값을 주었어요. 이제 반복하기. 횟수가 정해져 있죠? 무한 반복 아니죠? 10번 반복하기. 10번 반복하기. 증가값을 1만큼 바꾸고요. 변수에는 합계에는 합계에 있는 값과 증가값을 더해줘서 다시 합계에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출력, 내가 계산한 합계값을 말하면 되겠죠. 일단 이 상태에서 플레이하면 자, 55 1부터 10까지 더한 수는 55 이렇게 출력이 되고요. 이 과정을 한번 루프를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가값이 있고요. 일단 몇 회 반복 횟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증가값이 있고 합계가 있습니다. 자, 반복 횟수는 처음에 한 번 반복했을 때 증가값은 1이 되겠죠. 그리고 합계가 초기 값이 0이었으니까 0 플러스 1은 합계가 1이 됩니다. 자, 루프를 두 번째 돌겠습니다. 두 번째 반복문에서는 증가값이 1이 들어가 있었으니까 이제 2가 되겠죠. 이제 2가 되고요. 2가 되고 합계는 우리 1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면 1 더하기 2가 돼서 합계는 3이 되겠죠. 자, 증가값은 2, 합계는 3. 이 3이라 하는 거는 1 플러스 2죠. 1 플러스 2가 되고요. 자, 세 번째 반복문에서 증가값은 3이 되죠. 2가 있었으니까 3이 되고 합계는 이 합계 플러스 증가값 되니까 6이 되겠죠. 이 6은 1, 2, 3이 합해진 값이죠. 지금 1이 계속 반복해서 2, 3 순차적으로 계속 합해지고 있는 과정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네 번째 반복문에서는 증가값이 4가 되고요. 합계는 6이랑 4랑 합해져서 합계는 10이 됩니다. 이 10은 1부터 4까지 전부 다 더한 숫자가 되고요. 이렇게 해서 10까지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 플러스 해서 10까지 반복되겠죠. 10번 반복되면 합계 말하는 거. 이렇게 1은 10번 반복이 되고 2는 9번 반복되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계속 합한 값을 계속 자기를 다시 부르는 이거를 재기 함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1부터 10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숫자까지 다 더하는 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묻고 답하기 몇 번 1부터 몇 번까지의 숫자를 합할까요? 라고 하면 대답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 대답을 어디에 넣어주면 좋을까요? (1부터 10을) 더할 때는 10번 반복, 1부터 20까지의 숫자를 더할 때는 20번 반복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반복 횟수가 이 대답의 수가 되겠죠. 물론 여기에는 숫자만 입력해야 되겠죠. 뭐 10번 한글로 적는 게 아니라 숫자만 입력하세요.
이렇게 해서 실행시키면 자 20 하면 1부터 20까지 증가값 20 되었고요. 1부터 20까지 합한 210이 출력이 됩니다. 그러면 뭐 1부터 뭐 n 자리의 숫자까지 더하는 과정을 이렇게 한 번의 코딩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냥 자연수의 그냥 1부터 n번째 자리까지 합하는 게 아니라 홀수만 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홀수. 그러면 규칙을 찾아야 돼요. 홀수에는 어떤 규칙이 있을까요? 홀수. 코딩은 항상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 그 패턴을 찾아서 그걸 프로그램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홀수는 어떤 규칙이 있을까요? 자, 산술 연산에서 나머지 있습니다. 나누기, 뭐 나누기의 나머지. 자, 그러면 만약 잠시만요. 이거는 증가값은 위에서 합해주고 만약 증가값 나누기 2. 자, 증가값이 만약에 1 나누기 2 하면 나머지가 1이 되겠죠. 2는 나머지가 0이 되겠죠. 짝수는 항상 4, 6, 8. 짝수는 2로 나누고 나면 나머지가 없어요. 0으로 떨어지겠죠. 근데 홀수는 2로 나누게 되면 항상 나머지 1을 갖게 됩니다. 9도 2로 나누었을 때 2, 4, 8에 1이 남고요. 11도 2, 5, 10에 10이 빠지고 1이 남죠. 그래서 홀수는 항상 어떠한 값이든 2로 나누고 나서 나머지가 1이 되게 돼요. 그러면 2로 나누고 나서 나머지가 1일 경우에만 그 증가값을 합해주면 되겠죠. 자, 이거 이해되셨나요? 앞에 1부터 10까지 더할 때는 그냥 합계 증가값을 더해줬는데 이번에는 어떤 경우에만 합해주냐면 증가값이 3이라고 예를 들면 3은 홀수니까 합해줘야 되겠죠? 3이라면 2로 나누고 나머지가 1이 나오니까 합계에다가 증가값 3을 넣어주면 돼요. 4일 경우에 증가값이 이제 1 플러스 돼서 4가 되었어요. 4는 4 나누기 2 하면 0이라는 조건이 만족되지 않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러면 4는 합해지지를 안 하겠죠. 그냥 빠져나오고 다시 루프를 그냥 돌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홀수만 1, 3, 5, 7 다 합계에 들어가게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그러면 홀수를 앞에 이제 말을 해주면 좋겠죠. 2초 동안 홀수의 합을 홀수의 합을 알려줍니다. 자, 1부터 몇 가지의 숫자를 합할까요? 뭐 10까지면 25가 되겠죠. 1, 3, 5, 7, 9 더해서 25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홀수. 그러면 짝수 합을 구하려면 간단하죠. 여기를 0으로 바꾸어주면 짝수가 되겠죠. 그래서 플레이하면 마찬가지로 10을 하면
30이 됩니다. 자, 30과 아까 홀수의 25를 합하면 55가 되겠죠. 자, 이렇게 1부터 10까지 그리고 1부터 n자리까지 수를 더했고요. 홀수의 합과 짝수의 합까지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팩토리얼 계산하는 거를 해볼 건데요. 자, 팩토리얼 계산은 어떻게 한다? 자, 팩토리얼도 더하기랑 같습니다. 자, 같은데 이번에는 앞에서는 차례차례 더해서 1부터 10까지 더했는데 이번에는 시작해서 계산을 7로 두고 계산해서 빼기 1을 한 거를 n자리라고 두었을 때 n이 0이면 계산이 끝나는 거고 0이 되지 않으면 계속 계산 7 곱하기 빼기 1 한 거 6 그리고 다시 n 하나가 감소되고 5 곱해주고 4가 되고 4를 곱해주고 3이 되고 3을 곱해주고 이 과정이 반복되는 거죠. 자, 이거를 코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 팩토리얼 계산하기. 자, 클릭했을 때 변수는 우리 이것도 감소값이라고 해도 되고 n이라고 해도 됩니다. 감소값으로 정해 줄게요. 그러면 감소값과 이것도 뭐 합계 뭐 곱한 값이라고 할까요? 아니 시작값 값이라고 했을 때 자, 그러면 시작값은 우리가 7 팩토리얼이니까 7 이거는 또 나중에 대답에서 처리를 해줘도 되겠죠. 다른 값을 계산할 경우에는 감소값은 시작값 빼기 감소값 감소값 빼기 1 하나씩 내려가야 되니까 그리고 만약 뭐뭐라면을 가지고 왔어요. 자, 그러면 어떨 때 n이 자, 이거는 만약 뭐뭐라면을 해봤으니까 이제 뭐뭐가 될 때까지 반복하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뭐뭐가 될 때까지 반복. 이거는 이 안에 내용이 참이 될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이어야 반복이 되겠죠? 그러면 연산에서 같다. 뭐가 같으면 감소값이 0이 되면 0이 될 때까지 반복해라. 감소값이 0이 될 때까지 저 이거 다시 끊고 갈게요. 팩토리얼. 변수명 선언 삭제. 7 팩토리얼 요거까지 다시 할게요. 자, 7 팩토리얼 계산하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변수를 만들어 줄게요. 변수는 계산 그리고 감소하는 값 그리고 계산하는 값 해서 계산값은 일단 처음에 7 이제 앞에는 점점 증가값을 계산했고요. 이번에는 감소하는 값을 곱해줘 보겠습니다. 감소값은
감소값을 계산해서 빼기 1. 그러면 계산에는 7이 저장되어 있을 거고요. 감소값에는 지금 6이 들어가 있겠죠. 그러면 계산과 감소를 곱해주면 됩니다. 언제까지 이걸 곱해줘야 될지 이제 조건 반복문을 넣어줘야 되는데요. 자, 앞에서는 어떠한 조건이 만족될 때까지 반복을 시켰어요. 조건이 몇 번 반복하기 위해서 만약 뭐뭐라면을 같이 썼었죠. 아까는 10번 반복하기 해서 10번 반복하기 해서 뭐뭐가 어떠한 조건이 될 때까지 되었으면 증가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뭐뭐가 될 때까지 반복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뭐가 될 때까지 뭐가 될 때까지 n이 10이 될 때까지 감소값이 10이 될 때까지 반복해서 곱해줘야 되죠. 팩토리얼을 곱해주면 됩니다. 계산 곱하기 감소값을 넣어주고 감소값은 빼기 1만큼 해서 반복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말하기 계산값을 말하면 됩니다. 자, 이거 루프를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산은 7이고요. 계산은 감소값이 있고요. 계산은 7, 감소값은 6이 되고 감소값이 0이 될 때까지인데 요거 감소값 수정할게요. 감소값이 0이 될 때까지 반복해야 되죠. 자, 0이 될 때까지 그러면 지금 현재 감소값이 6이니까 이 6이 0이 될 때까지 계속 반복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계산 곱하기 6, 계산에는 7 곱하기 6이 들어가 있고요. 감소값에는 이제 5가 들어갔어요. 그쵸? 빼기 1만큼을 바꾸어 줬으니까. 자, 그러면 또 감소값이 0이냐? 아니네. 아직 5네요. 그러면 여기 또 계속 반복을 해야 돼요. 이 조건을 만족해야만 이 반복문을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계산값은 7 곱하기 6이 있었고 지금 감소값이 5죠. 이제 여기에 감소값, 계산값에다 감소값 곱해주고요. 그게 계산에 들어갔고 감소값은 다시 이제 4가 됩니다. 다시 이제 0이 아니니까 7, 6, 5, 4가 또 곱해지고요. 감소값은 3이 되고요. 곱하기 3이 되고 2가 되고 2가 되고 1이 되고 1이 되고 이제 0이 되죠. 0이 되었으니까 이제 이 루프를 빠져나와서 계산 결과를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 계산에는 어떤 수가 담겨 있다? 1부터 7까지 곱한 수가 저장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실행시켜 보면 자, 감소값은 이제 0이 되었으니까 0이 될 때까지 반복했으니까 0이 들어가 있을 거고요. 7 팩토리얼은 5040, 5040이 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묻고 답하기를 통해서
라고 했을 때 이제 아까는 반복 몇 회 반복에 대답을 넣었는데 이번에는 어디에 반복을 넣어야 돼요? 자, 처음 수 계산에 7로 정하기에 이제 7이 아니라 8이 되든 10이 되든 여기에서 뺀 숫자만큼을 계속 곱해주니까 이렇게 여기에 넣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10 팩토리얼은 이렇게 되고 3 팩토리얼은 1, 2, 3이 곱해졌으니까 6 이렇게 팩토리얼 값을 계산하는 것을 해보았습니다. 자, 앞에서는 반복과 반복 횟수를 이용해서 루프를 돌려봤고요. 이번에는 어디까지 반복하기를 이용해서 또 반복문을 돌려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루프 돌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가 편한 거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를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삼각형 그리기를 보겠습니다. 자, 이런 삼각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거를 그렸을까요? 어떻게 그렸을까요? 일단 삼각형을 하나 그리고요. 삼각형을 그리고요. 중심점, 중간점에서 안에 정삼각형을 그리고 이 삼각형에서 남은 삼각형에 또 이를 실행하는 다시 자기를 부르는 함수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딩으로 넘어가서요. 자, 고양이 대신 그냥 스프라이트 그리기 해서 검은색 점을 그냥 하나 두겠습니다. 검은색 점이 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했을 때 일단 도장 추가해 줘야 되죠. 펜을 추가해 줘야 되죠. 펜을 일단 모두 지우고요. 크기는 필요 없고 동작에 들어가서 XY 값을 적당한 위치에 두면은 됩니다. 100과 마이너스 100의 임의로 두고 여기에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향은 이쪽으로 그려라. 이 점에서부터 이렇게 그려라. 자, 이거는 반대로 이 점에서부터 이렇게 그려도 되죠. 우린 이 점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삼각형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림 그릴 준비를 했고요. 펜을 내리고 도형을 그릴 건데 나만의 블럭을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만의 블럭을 이용해서 삼각형 그리기. 자, 입력값을 선분의 길이 확인해서 나만의 블럭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신호 보내기 했었죠. 신호 보내기는 내가 다른 스프라이트에서 이 해당 스프라이트를 제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나만의 블록은 다른 스프라이트를 제어를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또 장점이 신호 보내기는 4개 변수를 전달할 수는 없는데 이 나만의 블록은 이렇게 어떤 숫자를 전달할 수가 있어요. 이걸 4개 변수라고 하는데 4개 변수를 전달해서 작업을 할 수 있고요. 주로 사용하는 거는 이거는 반복되는 구조를 되게 계속해서 일어나는 코딩을 간결하게 만들어 줄 때 이용합니다. 자, 이거 코딩 되는 거 보면 더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만약 뭐뭐라면 길이가 일단
계속 반복이 될 거니까 길이가 50보다 적을 때까지 적으면 50보다 선분의 길이가 50보다 크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게 해보겠습니다. 50보다 크다면 계속 반복적으로 선을 끊는다. 선을 끊는데 삼각형이니까 3번 반복을 하게 되고요. 삼각형 그리기를 자기 자신을 다시 호출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다시 호출하는데 여기에 만약에 삼각형 그리기에서 300을 입력했잖아요. 자, 그러면 300, 선분의 길이가 300이 되겠죠. 그 300의 반, 그 삼각형 안에 삼각형이니까 딱 반. 그래서 선분의 길이는 반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300으로 선분의 길이가 300이었다면 그 안에 삼각형은 선분의 길이가 반이니까 150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면 여기에 선분의 길이 나누기 2를 해주면 되겠죠. 선분의 길이 나누기 2를 호출해주면 됩니다. 선분의 길이 나누기 2를 호출해주고 이제 선분을 그려야 되는데 선분을 이동 만큼 움직이기 얼마만큼? 선분의 길이만큼 움직이기. 자, 선분의 길이만큼 움직이기. 자, 그리고 이거 뒤에서 또 할 건데 도형을 그릴 때 이 다음 시간에 할 건데 도형을 그릴 때 외곽의 크기만큼 돌려줘야 되거든요. 자, 일단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설명할 건데 방향으로 120도를 돌리면 삼각형이 그려집니다. 왜 120도가 되는지는 다음 수업에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리기 300을 그리고 펜을 올리고 플레이. 아, 여기가 숫자가 아니었네요. 네, 오타가 있었네요. 자, 이렇게 삼각형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값을 200으로 주면 이런 삼각형이 되고요. 400을 주면 아마 이 스크래치가 도형 이 무대를 벗어나면 자, 이 점에서 줘볼까요? 무대를 벗어나면 깨지거든요. 210과 마이너스 160을 주고 400을 그려볼까요? 네. 무대 밖으로 나가게 되면 이렇게 깨져요. 그래서 400은 무대가 너무 좁아서 그릴 수 없을 것 같고 300이 최대인 것 같습니다. 네. 해서 이것도 10으로 바꿔주면 더 작은 삼각형을 그릴 수가 있겠죠. 한참 그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 그리고 이것보다 더 작으면 더 작게 또 삼각형을 또 그리겠죠. 무한하게. 자, 이런 삼각형을 이 삼각형에서 딱 가운데서 또 삼각형을 그리고 이렇게 진행되는 시에르핀스키 삼각형 그리기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매번 여기에서도 삼각형 그리기 안에서 다시 삼각형 그리기를 호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반복적으로 내 자신을 호출하는 것을 제기함수라고 하고 그와 관련된 코딩들을 여러 개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